네, 안녕하세요. 시네마 영상 스토리 6주차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중원대학교 영문영화과 소속 이태규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움직임과 역동성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안에서 표현되는 부분, 영화는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평면 안에서 어떤 찍혀진 영상물을 가지고 상영이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아니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역동성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기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해서 움직임과 역동성을 표현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왜곡. 이렇게 세 가지 대분류로 나눠서 소분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움직임과 역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기라고 하는 건 이제 퍼포먼스, 영어, 제가 자꾸 영어 표현 쓴다고 저번 강의에서도 제가 이제 좀 겸연쩍어 했지만 또 퍼포먼스적인 측면이 꼭 연기라고 해서 배우들만의 연기만을 다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나오는 어떤 피사체가 꼭 사람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배우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배우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뭐 다른 생물체, 동물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 나오는 뭐 물건, 물체들, 그런 피사체들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표현되는 것들이 연기라고 퍼포먼스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나오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중점적으로 그 액팅, 연기자들이 하는 그런 연기 위주의 어떤 강의를 이번 강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움직임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는 것은 카메라가 이제 고정샷이기 때문에 고정으로 딱 삼각대 위에 이제 카메라가 픽스가 되어 있어서 저를 똑같은 사이즈의 규격으로 계속 찍어내는 샷이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나 역동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하지만 좀 이따 이제 카메라를 실물로 갖고 오면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술적인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후반, 저희가 이제 영화의 3단계를 나누어서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영화를 제작하는 3단계에 있어서 프리프로덕션, 제작, 사전 준비 단계, 그리고 프로덕션, 그래서 촬영을 하는 단계,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 가장 크게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편집을 관장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편집 단계에서 어떤 뭐 기법들을 사용하여 좀 이렇게 움직임과 역동성을 표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연기적인 측면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포먼스. 연기적인 측면은 이제 움직임은 자연스럽거나 혹은 추상화될 수 있다. 그리고 배우들은 두 가지 움직임의 스타일로 액션이나 감정, 생각을 선사한다. 이 말뜻은 움직임이 제가 보여드리는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면 여기를 지시하는 이런 동작, 혹은 제가 지금 배가 고프거나 제가 지금 졸리거나 하면 하품을 하거나 뭐 배를 움켜쥐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연기적인 측면으로 표현해낼 수 있겠죠. 그런 건 되게 직접적인 표현들이죠. 혹은 뭐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계의 화면에 시계의 바늘이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을 지칭하고 있거나 거기서 몇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화면이 돌아가거나 시간이 돌아가거나 그런 표현, 혹은 뭐 낮에서 밤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은 뭐 장시간, 해가 떠 있는 장면에서 해가 지는 장면까지 오래 찍어 놨다가 나중에 좀 기술적인 부분도 사용하지만요, 시간을 빨리 돌려버려서 해가 뭐 산 뒤로 넘어가는 그런 일몰을 찍거나 그렇게 하면 시간에 대한 표현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1차원적으로 뭔가를 지시하거나 연기적인 표현으로 뭔가를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내면적으로 표현을 하는 연기적인 측면이 추상화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그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1차원적인 방법들은 PPT 화면을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글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이것에 대한 부가 설명을 제가 말로써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이렉트로 다 알아듣게, 직접적으로 다 알아듣게 되죠.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이런 강연이 아니라
이제 뭐 배우들의 연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굳이 대사로 풀어내지 않아도 내면 독백이라든지 어떤 뭐 움직임, 표정이라든지 어떤 움직임, 제스처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뜻하는구나,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에 대한 것들을 유추할 수 있게끔 추상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TV 드라마랑 영화랑 조금 다른 점들이 살짝 있어요. TV 드라마 같은 경우들을 보면요, 만약에 배우가 상대 배우가 없어요. 근데 제가 혼자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 나와가지고 그래,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지,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지, 혹은 뭐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다면 오늘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 너무 바빴어, 이런 얘기를 독백으로 쳐내죠. 방송에서는, 드라마적인 구조에서도. 물론 모든 드라마가 그렇진 않지만 특히 뭐 아침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나 막 이런 식으로 제작되는 드라마 속에서는 배우들이 혼자 독박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입 밖으로 내보내요. 근데 현실 생활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여러분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아침에 뭐 수업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오늘 좀 늦었다, 어떡하지? 이렇게 막 말로 표현하면서 가시는 분들 없잖아요. 대신 되게 초조한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거, 그런 것들은 뭐 추상적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들은 두 가지 움직임, 스타일로 액션이나 감정, 생각을 선사한다. 요것에 대한 것들은 이제 스타일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그 뭐 자연스러운 내추럴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좀 더 스타일링을 갖춘 스타일적 형식화되어서 좀 표현을 하느냐 하는 그런 액팅적인 방법에 있어서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 뒤에 자세한 설명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움직임은 자연스럽거나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은 존 웨인이라고 하는 연기자죠, 배우죠. 여러분들 옛날에 서부극이나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셨던 얼굴일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배우고요. 그래서 건스모크라고 하는 작품에 나왔던 이 작품을 홍보하기 위한 샘플링 영상이에요. 근데 요 지금 건스모크에서 말씀하시는 이 존 웨인 같은 경우에 이 대사나 독백 같은 것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전달하듯이 표현을 하죠, 대사를. 물론 지금 이제 영어로 대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 이분이 연기하는 그 대사를 표현해내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좀 되게 그냥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레이트 내추럴리스트라고 써놨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식의 연기적인 스타일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건스모크 같은 경우에 뭐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이 건스모크는 1955년도부터 75년도까지 약 20년 동안 제작된, 지금으로 말하면 미드예요. 미국 드라마예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로 제작된 건데요. 설킨 일화가 좀 있습니다. 존 웨인은 유명한 영화 배우이고, 그래서 영화 배우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캐스팅이 됐을 때 서부극이 한창 유행했던, 그 미국에서 서부극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죠. 그리고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서부극이 나오는 그때 그 시절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때 이제 방송사에서 존 웨인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드라마 시리즈로 제작을 할 테니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존 웨인이 그때 거부를 했다고 해요. 본인은 영화를 하고 싶어서, 영화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거절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배려의 차원과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건스모크라고 하는 약 20년 동안 제작이 되었던 미국 TV 드라마 시리즈의 홍보 영상을 제작했던 아까 그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트가 뭐 가장 자연적인 이제 내추럴리스트,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연기적인 측면을 외국분을 한번 보셨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97년도에 제작되었던 한국 영화 중에 초록물고기라는 영화예요. 그 안에 이제 한석규 씨가 연기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전화를 하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씬인데,
대표적으로 뭐 외국에도 뭐 존 웨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래 내추럴리스트,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형식의 스타일링을 추구하는 배우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한석규 씨 같은 배우는 굉장히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배우들이 묻어나는 그런 효과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석규 씨가 영화하는 영화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한석규 씨가 그 영화를 한다라고 그 드라마를 한다고 해서 그 안에 배역에 몰입이 되면 정말 이 사람이 그 배역에 있는 사람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이죠. 물론 이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샘플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석규 씨의 초록 물고기 작품 중에 한 장면을 나왔습니다. 요거는 대사가 좀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장면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끝나버렸네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시는 해에 근접한 해들일 거예요. 아마 90년대 초, 중, 말 뭐 이때. 그래서 한국 영화의 어떤 뭐 전성기, 뭐 물론 지금도 계속 전성기가 이어지고 있고 뭐 다른 구조적인 문제들도 뭐 있긴 하지만 한국 영화들, 좋은 한국 영화 작품들이 많이 제작됐던 시기가 80년대, 90년대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은 작품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심심하시거나 좀 관심이 있으시면, 시간적 여유가 좀 되시면 찾아서 한번 보셔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장면 잠깐 보여드리기 전에요. 한국 배우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배우들 뭐 한석규 씨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송강호 씨도 그렇고요. 지금 뭐 최민식 씨도 그렇고요. 많은 배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내추럴적인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을 추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잠깐 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요. 연기적인 방식에 있어서 메소드 연기라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요즘 개그 프로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 메소드 연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메소드 연기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대표적인 내추럴리스트적인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연기 방법이죠. 그래서 메소드 연기라고 하면요, 그 인물에 직접적으로 제가 빠져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태규라는 이제 교수로서 여기에 서 있어서 제 역할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배역을 맡아서 그 배역의 롤에 충실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의사의 역할을 맡았다. 제 배역이 맡아진 역할이 의사다. 근데 그 의사에 대한 뭐 전문적인 베이스나 뭐 말하는 투나 그런 것도 다 있겠지만, 그 배역, 그 스토리 안에서, 그 영화 안에서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맨날 하는 습관적인 동작이 있다든지, 아니면 말하는 어투가 있다든지, 아니면 행동하는 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성격이 묻어나오게 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주인공인 양 빠져서 연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메소드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내추럴적인 자연스러운 연기 스타일이라고, 퍼포먼스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들은 이제 스타일리스트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되게 좀 형식화된, 정형화된 그런 방법들을 좀 이제 연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추구 스타일인데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연기적인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작품은 제가 전 시간에서도, 전 강좌에서도 다뤘지만,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배우이자 감독이 있죠. 거기서 나갔던 이제 시티 라이트라고 하는 1931년도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굉장히 이 찰리 채플린의 연기는 조금 과장돼 있죠. 그리고 정말 자연스럽지는 않잖아요. 실생활에서 이렇게 뭐 똑똑 끊어지거나 우스꽝스럽게 하거나, 물론 코미디 영화 장르에서만 부딪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장르에서도 똑같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좀 액션도 크게 하고, 여기는 지금 뭐 대사는 따로 나오지 않지만 대사도 좀 정형화스럽게 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은 스타일리적인, 형식화되어 있는 연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접근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작되었던 무성 영화,
그러니까 동시 녹음이 가능하지 않았던 무성 영화 또는 유성 영화여도 동시 녹음이 가능하지 않았던 옛날 영화들을 보시면 배우들의 움직임이나 연기적인 표현 방법 그리고 대사를 하는 것까지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좀 오래된 한국 영화를 보시더라도 그 엄앵란 신성일 배우님 나오셨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심심한데 뽀뽀나 한번 할까? 이런 대사들을 치는데 누가 실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대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 했던 연기 스타일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추럴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연기 방법을 연기적인 스타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형화된 어떤 스타일적인 스타일을 추구했다고. 한국말로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스타일적인 스타일, 형식화된 스타일을 좀 추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작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군의 아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물론 들어보시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더 유명하게 제가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키가 크고 하야시로 나왔던 남자 배우님인데 제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여러분들 찾으시고 보시면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밤의 TV연애가 아니죠. 무슨 TV 속에서 그 연예가 중계 사회를 보시는 분이었을 거예요. 보시고 있는 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연기 처음에 이제 보시면 장군의 아들 같은 경우에도 액션씬이 많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사가 조금 더 과장되거나 조금 더 크게 들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한국 영화에 있어서 좀 과도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스타일적인 측면만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기술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오래된 유성 영화여도 그런 부분들이 좀 스타일적인 부분들이 많다, 스타일리스트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 영화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저희가 이제 유성 영화, 컬러 필름 이런 거 다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녹음을 하는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도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카메라를 찍으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소리 자체를 동시다발적으로 동시 녹음이 조금 어려웠던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영상은 찍히되 소리가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했던 그런 방법들이 좀 뒤편에 있는 강의에 또 맞물리는 내용이지만 이제 사운드에서 후시 녹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시 녹음, 후시 녹음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동시 녹음은 당연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와이어리스 마이크, 무선 마이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소리가 그대로 영상과 함께 묻죠. 같이 들어가 있죠. 이것이 동시 녹음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렇지 않고 나를 화면만 찍고 그 찍은 화면을 나중에 보면서 소리만 따로 녹음을 해서 두 가지의 영상과 소리를 붙이는 개념이 이제 후시 녹음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제가 지금 같이 이렇게 말을 빨리 하거나 조금 더 혹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강의를 진행하다가 탄력이 붙거나 그러면 말을 더 빨리 하는 경우들도 있죠. 말을 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 제가 제 입모양이나 이런 동작에 의해서 말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후시 녹음을 할 때 저의 입모양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무리 이렇게 천천히 얘기한다고 해도 후시 녹음에서 그 입모양과 그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똑같이 싱크를 잡아서 똑같은 기준점을 잡아서 똑같이 제 입모양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영화, 이제 후시 녹음을 했던 영화에서는 어떤 액션이라든지 입모양 또한 더 정확하고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후시 녹음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스타일리스트적인 형식화된 그런 연기 방법들이 꾸려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영화들은 내추럴리스트적인 측면이 자연스러운 측면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연극이라는 개념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연극은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의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손동작만 조금 하는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연극에서는 좀 더 액션이 좀 커야겠죠.
왜냐하면 저 멀리서 혹은 뭐 가까이 있는 소극장이라고 해도 나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집중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액션을 줘야 되니까요. 무빙을 줘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영화에서는 제가 여기서 눈살을 이렇게 살짝 찌푸린다던가 아니면 어딘가를 살짝 긁는다던가 아니면 뭐 눈꼬리가 올라간다던가 입꼬리를 좀 뭐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잡으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전 시간에 얘기했던 뭐 앵글이나 샷의 사이즈를 변형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스타일리스트적인 측면으로 형식화돼서 조금 더 과장되거나 조금 더 큰 액션, 조금 더 뭐 어떤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지금 다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제작되는 영화들이 뭐 이런 영화들이 있죠. 근데 요즘 영화들 이렇게 스타일리스트적인 측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영화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드는 영화가 또 약간 코믹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러면 코믹적인 영화 연기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스타일리스트적인 측면만 추구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영화 중에 하나는 예전 류승환 감독의 다찌마와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도 보시면 너희들 나한테 좀 혼나볼래? 막 이러면서 막 대사를 그런 식으로 치기도 하고 약간 액션이나 무빙 자체도 되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영화를 뭐 예를 들면 되겠네요. 예전에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셨을 만한, 많이 들어본 영화, 이제 인디애나 존스 같은 영화 보시면 해리슨 포드의 그 액션 자체는 굉장히 스타일리스트적이죠. 측면으로 따지면 형식화돼 있죠.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하는 그 인디애나 존스 안에서 나오는 영화 안에서 이렇게 하는 액션들 같은 것들, 뭐 대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액션이 둔탁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 그 당시 그때 제작됐던 미국 영화의 그런 스타일들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둔탁하죠. 현실 생활에서는 약간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약간 개싸움이 일어날 듯한 그런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영화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한 대 딱 치면 퍽 맞고 또 피하고 또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둔탁한 액션을 선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액션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뭐 원빈이 나오는 뭐 아저씨 같은 영화만 보셔도 액션이 너무나 화려하고 뭐 얼마 전에 개봉했던 뭐 악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나오는 액션 이제 현실성과 비현실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나왔던 이제 연기적인 측면을 보시면 굉장히 내추럴한 액션씬도 연기를 추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헛기침을 하죠. 죄송합니다. 헛기침이 크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러블리스가 바로 여기 앞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건 찰리 채플린의 작품이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미스터 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드라마, 꽁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죠. 이런 드라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연기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스타일리스트적인 측면이 형식화되어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 연기 방법 중에 하나죠. 예전에는 미스터 빈 시리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뭐 추석이나 뭐 설이나 이런 명절, 공휴일, 뭐 국경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여줬던 그런 꽁트라고 설명드리긴 정확하게 뭐하고요. 그래서 그런 장르를 갖고 있는 코미디 장르를 갖고 있는 영상물, 이런 드라마 그리고 뭐 나중에 나왔던 영화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제작되는 영화들도 훨씬 많아지고 보여줄 수 있는 영화도 많아지다 보니까 주말에 꼭 그런 영화를 틀어주진 않죠. 정화를 틀어주진 않죠. 주말이 아니면 국경일에, 공휴일에, 빨간 날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랐을 때만 해도 꼭 이제 뭐 추석이나 설날에 나오는 영화는 성룡의 영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죠. 다른 영화들이나 아니면 다른 재미있는 작품들, 다른 재미있는 쇼 프로그램들 뭐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재미있어요. 그래서 조금 에피소드 조금만 보시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재밌는 장면이니까 그냥 몇 분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믹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배우가 연기를 저렇게 하지만 저런 것들을 이제 스타일적인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형식화된 스타일이라고. 배우들이 갖고 있는 특색이라든지 어떤 연기자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특색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박철민 씨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톤이나 말하는 어조 자체가 그 박철민 씨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조로 어떤 캐릭터들을 연기하면서 묻어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스타일리스트적인 형식화되어 있는 연기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저번에 올드보이를 한번 연기했다가 다시는 연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박철민 씨의 연기는 따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철민 씨 누군지 아시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분이 나오셨던 어떤 뭐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생각하셔도 어떤 이미지인지 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지금 봐도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자, 이 뒤에도 계속 영상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다음에 또 빠지고 뭐 이렇게 얼구역질 끝에 다이빙을 어쨌든 시도를 한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수영 팬츠가 벗겨져 가지고 사람들이 또 하고 뭐 어떤 에피소드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장르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